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기업들이 일제히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협력 업체들과 학원 등도 이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가는데요. 당분간 도시가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주요 기업들이 단체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12,000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집단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현대중공업의 여름 휴가는 지역 기업들 가운데 가장 긴데 노조 창립 기념일과 올해 단체 교섭 타결로 인한 특별 휴가에 하루 연차를 내면 광복절 연휴까지 무려 1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같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도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가 여름 휴가 기간으로 마찬가지로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17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3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주말을 포함해 9일간의 집단 여름 휴가를 갖게 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휴가에 맞춰 울산의 1000여 개 협력업체들도 일제히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다수 상점과 병원, 학원들도 이들 기업체 일정에 맞춰 휴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 또 명절 느낌? 우리도 따라서 한 일주일? 그래도 다 중공업만큼 쉬진 않고 한 일주일 정도만? 110만 울산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휴가를 떠나는 셈이어서 울산의 산업체 현장과 도심은 1년 중 가장 조용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SOL 등 석유화학 업계는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집단 휴가 없이 교대 근무를 이어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경찰청도 전담수사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 TF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김한수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51명이 전세사기 수사와 단속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피해액은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지방 추가 이전이 포함되면서 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과 지역난방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과 일부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윤 대통령 공약인 KDB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구시는 기업은행 등 18개 기관 유치를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수사업장과 수질개선사업소 등 공공기관 작업장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소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 지역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작업 도중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울산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 현황을 밝히고 작업장별로 위험도를 측정해서 특별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09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산은 25일부터 5일 연속 확진자 수 2,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3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남성은 암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태화강 위에서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천 점용 허가와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은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전체 공연장 26곳 가운데 23곳이 500석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입니다.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울산시가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태화강 위에 세계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공연장 등 3,000석 규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위에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울산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하천 점용 허가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비섬이나 마리나 클럽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한강 위에 건립된 사례입니다. 울산시는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만간 용역을 진행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올 하반기쯤에는 용역을 해보려고 지금 주경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이 실제로 태화강 위에 세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 종합건설본부가 건축공사와 도로개설공사, 설계 변경 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가 울산시 종합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12건은 시정, 10건은 주의 등을 처분하고 3억 3,9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모 센터 건립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설계 내용의 변경을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고, 모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설계 변경 조치 없이 준공 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보험료의 정산이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 이선호 전 울주군수가 단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울산시당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선출 방식을 추대 형식 또는 찬반 투표 가운데 결정할 예정입니다. 찬반 투표로 결정될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며, 추대로 결정될 경우 투표 없이 13일에 열리는 시당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 제안 톱10에 울산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가 올려져 50만 건이 넘는 찬성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고 당시 70대 견주는 사고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추세에 있어 견주는 물론 개에게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달 22일 어린아이를 공격한 개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방어동 성끝마을 공유수면에 10여 년간 방치돼 왔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말끔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6일부터 28일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공유수면에 들어서 있던 85제곱미터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30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동구청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해당 부지의 불법 점유자들에게 3차례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폐기물을 철거한 후 인근 연안의 환경정비도 마쳤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부지에 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 현영민 감독이 이끄는 울산 현대고등학교 축구팀이 2022 K리그 유스 챔피언십 U17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고는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결승에서 성남FC 유스팀인 풍생고등학교를 2대0으로 누르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후반 15분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넣은 2학년 신현우 선수가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가축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가축들의 여름나기를 위해서 스프링클러와 대형 선풍기 등으로 축산의 온도를 낮추고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축산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울주군 두서면의 한 축산 농가.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에 가축들의 여름나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사 안에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축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용 시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미설치 농가에 비해 축산의 온도가 2에서 3도 저감됩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축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울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 밥도 잘 안 먹고 이래서 우리가 최선의 지금 온도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울주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농가의 차광막과 송풍팬 추가 설치와 같은 환경 기술 지원과 축사 화재 예방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사료 급여 횟수를 늘리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축사 관리 요령도 전하고 있습니다. 물통을 또 깨끗이 해주셔야 돼요. 물통이 더럽게 되면은 소들이 물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또 수조가 더러워서 이끼가 끼지 않는지 매일 좀 체크를 하셔서. 여름철 고온에 가축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축 농가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생산과 소비 지수가 동반 감소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울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고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반면 투자 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민간 발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07.4%나 증가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343곳을 대상으로 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가 이달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76.4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해 특별 출연금 10억 원을 어제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최홍영 BNK 경남은행장은 어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특별 출연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경남은행에 특별 출연금 10억 원을 담보로 150억 원을 마련해 울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6천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 지역 병원 3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입니다. 이들 병원들은 전문 인력 등의 진료 환경과 검사 등 진료 과정, 진료 결과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환자 경험 평가에서 울산대학교 병원이 전국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치료 과정과 병원의 환경 등에서 평균 88.6점을 받아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울산의 종합병원들은 100위권 밖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359곳에 19세 이상 환자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